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F&G Entities and Life Inc. FG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분석할 맛이 나는 기업을 가져오셨네요. 맞아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다룰 FG는 현재 월가에서 가장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진짜 흥미로운 기업 중 하나입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 있죠. 네. 한편에서는 관리자산, 그러니까 AUM이 73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막 환호하고 있거든요. 현금 흐름이 막 넘쳐난다고요. 그렇죠. 표면적인 성장세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방금 발표된 2025년 4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무려 32%나 밑돌았다면서 엄청 우려하고 있습니다. 32% 하회면 시장 입장에서는 꽤 큰 충격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기록적인 비즈니스 성장과 실적 쇼크가 동시에 발생한 거잖아요.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도대체 이게 기회인가요? 아니면 위기인가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의 이면을 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표면적인 매출 성장에 가려진 그 대체 투자 수익률이라는 진짜 리스크를 차분하게 하나씩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와, 대체 투자 리스크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엄청나다는 성장세부터 한번 짚어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총 판매액이 무려 46억 달러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FG 창사 이래 가장 인상적인 세일즈 기록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핵심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인덱스 연금이나 인덱스 유니버셜 생명보험, 그리고 연금 리스크 이전, PRT라고 하죠. 여기서만 90억 달러 매출이 나왔어요. X에 올랐다고 하던데 진짜 연금 수요가 엄청난가 봐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폭발적인 수요 뒤에는 아주 거대한 거시경제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거시경제적 배경이라면 약간 매크로 환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미국인의 77%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치솟는 의료비 걱정 때문에 극도로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하긴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니까요. 주식 투자는 막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매달 꼬박꼬박 보장된 수입을 주는 연금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FGA는 바로 이 트렌드의 수혜를 정통으로 맡고 있는 거고요. 듣고 보니 비즈니스 환경은 완전 대박이네요. 근데 FGA가 단순히 연금만 파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크게 바꾸고 있다면서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현재 FG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수수료 기반의 자본 경양화 모델로의 전환입니다. 자본 경양화요? 캐피탈 라이트라고 하던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전통적인 보험업은 연금을 많이 팔면 팔수록 고객 돈을 돌려주기 위해 자기 자본을 그만큼 무겁게 쌓아둬야 합니다. 규제 때문에 돈을 막 묶어둬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FGA는 블랙스톤과 10억 달러 규모의 재보험 사이드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블랙스톤이면 그 유명한 세계 최대 사모펀드잖아요. 거기랑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은 건가요? 쉽게 말해 FGA가 유치한 연금 계약의 일부를 블랙스톤 쪽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구성된 별도 구조, 즉 사이드카로 넘기는 겁니다. 잠깐만요. 쉽게 말해서 내 자본은 적게 들이고 남의 돈, 그러니까 재보험사나 블랙스톤 자본을 활용해서 수수료 수익만 알짜로 챙기는 안전한 비즈니스로 간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무거운 자본 부담은 파트너에게 넘기고 본인들은 유통과 관리 수수료만 생기는 스마트한 구조죠. 그래서 이게 FG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주주들한테 돈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FG는 이 전략을 통해 현재 15% 수준인 수수료 기반 수익 비중을 2028년까지 25%로 끌어올리려마 합니다. 수수료 비중이 높아지면 뭐가 좋은데요? 자기 자본은 덜 들어가는데 이익은 질적으로 개선되니까 장기적으로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가 극대화됩니다. 이는 주가 상승에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죠. 오, ROE가 높아진다. 확실히 호재네요.
게다가 최근에 버뮤다에 있던 자회사도 팔았다고 하던데요. 네, FG 라이플리라는 버뮤다 소재 재보험 자회사를 3억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그것도 자본 경영화의 일환인 건가요? 맞습니다. 과거처럼 불필요하게 직접 자본을 묶어두면서 재보험을 돌리지 않겠다는 의지죠. 그 3억 달러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수수료 비즈니스에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경쟁사인 아테네 같은 곳도 이런 비슷한 재보험 모델을 쓰지 않나요? FG만의 특별한 무기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아테네도 훌륭한 회사지만 FG는 독자적인 유통망을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유통망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네, 외부 채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마케팅 조직이나 유통망 지분을 사들여서 상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를 해버렸습니다. 아, 중간 유통 마진까지 본인들이 다 먹을 수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래서 동등사 대비 마진을 훨씬 더 두껍게 남길 수 있는 강력한 방어벽을 구축한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회사가 너무 완벽한데요. 연금 수요 폭발하고 자본은 가벼워지고 유통망까지 잡고 있고. 근데 아까 오프닝에서 4분기 실적이 쇼크가 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팩트를 좀 냉철하게 짚어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터진 건가요? 방금 발표된 2025년 4분기 실적을 보면 조정 순이익이 주당 0.91달러가 나왔습니다. 월가 컨센서스가 1.34달러였다고 들었는데 거의 32%나 미스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연간 순이익도 전년 대비 11.7%나 감소했고요. 와, 연금 잘 팔아놓고 투자해서 까먹은 거네요. 대체 어디다 투자를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부진이었습니다. 대체 투자가 정확히 뭔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가요? FG는 고객에게 받은 자산 중 약 20%, 금액으로는 한 11억 달러 정도를 사모신용이나 부동산 같은 대체 투자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사모펀드요. 그런 건 원래 장기로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투자의 장기 목표 수익률은 원래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4분기에는 이 수익률이 약 7%에 그쳤어요. 10%를 기대했는데 7%밖에 안 나왔다. 네, 그 3%포인트 차이가 주당 0.21달러의 실적 갉아먹기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건 당장 팔아서 손해본 게 아닐 텐데 왜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회계상 마크투마켓, 즉 시장 가치 평가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아, 마크투마켓. 시장가로 장부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자산을 당장 팔지 않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 분기마다 그 가치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고금리가 길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니까 장부상 가치가 출렁인 거죠. 아, 그러니까 실제 현금이 날아간 게 아니라 장부상 평가 손실 때문에 실적이 요동을 친 거네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구조적으로 분기별 실적이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 불안하겠는데요. 다른 리스크는 또 없나요? 금리 관련해서 마진 압박 리스크가 있습니다. 금리요? 금리가 높으면 보험사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런데 지금처럼 단기 금리는 높고 장기 금리가 눌려 있는 이른바 일드 커브 평탄화 현상이 오면 상황이 다릅니다. 아, 일드 커브 평탄화. 그게 회사 수익이랑 어떻게 연결되죠? 고객한테 줘야 할 이자는 여전히 높은데 회사가 장기로 투자해서 버는 수익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그 차이인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대 마진 같은 게 쪼그라든다는 거네요. 이건 좀 아픈데요? 내년 가이던스도 뭐 안 좋은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2026년 경영진 가이던스에서 보험 해약률이 낮아질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해약률이 낮아지면 고객들이 연금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데 좋은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가 건강하다는 증거지만 단기 실적에는 악재입니다. 고객이 연금을 깨면 회사가 위약금처럼 떼는 해약 수수료 수익이 일시적으로 훅 들어오거든요. 아, 해약 수수료? 네, 근데 다들 연금을 유지하니까 이 짭짤하던 일회성 수익마저 올해 2026년에는 줄어들 거란 뜻이죠. 아, 체질은 좋아지는데 당장 들어올 보너스 연금이 없어진다는 거군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이렇게 단기 악재가 겹쳐 있는데 이거 투자 관점에서는 완전 피해야 하는 주식인가요? 그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아주 긍정적인 숫자가 존재하거든요. 오, 어떤 숫자죠? 4분기 기준 FG의 주당 장부 가치가 미실현 손익을 제외하고 무려 44.43달러입니다. 44달러요? 지금 제가 차트 보니까 주가가 30달러도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 0.67배에 불과합니다. PBR 0.67배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싼 거 아닌가요? 엄청난 저평가죠. 경쟁사인 아폴로나 코어브리지 같은 곳들이 보통 장부 가치의 0.8배에서 1.2배 사이에서 거래되는 걸 생각하면 심각한 할인 상태입니다. 회사가 위험해서 싼 건 아니고요? 자본 건전성 지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RBC 비율이라고 보험사의 위험 기준 자본 비율이 430%입니다. 목표치가 얼만데요? 회사 목표치가 400%인데 그걸 초과 달성했어요. 재무적으로는 매우 튼튼하고 안전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싸고 튼튼한데 왜 주가가 안 오를까요? 시장의 바보도 아니고요? 그동안 수급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중요한 지분 구조에 변화가 생겼죠. 지분 구조요? 누가 주식을 샀나요? 산 게 아니라 풀린 겁니다. 모 회사인 FNF가 자신들이 꽉 쥐고 있던 FG 주식 중 12%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특별 주식 배분 형태로 일반 주주들한테 나눠줬다는 그 뉴스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 즉 퍼블릭 플로트가 기존 18%에서 30%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게 우리 FG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주식 수가 많아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런데 FG의 경우에는 호재입니다. 기존에는 유통 물량이 18%밖에 안 돼서 덩치 큰 기관 투자자들이 유동성 리스크 때문에 함부로 매수를 못했거든요. 아, 샀다가 나중에 못 팔고 물릴까 봐. 그렇죠. 그런데 이제 30%까지 늘어났으니 기관들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 겁니다. 와, 수급이 뚫렸다는 거네요. 기관이 들어오면 주가 재평가, 리레이팅도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네, 게다가 회사가 비용 통제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영업비용률이 과거 60bp에서 현재 50bp로 개선됐고 2027년까지 45bp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관리하는 돈은 731억 달러로 사상 최대인데 운영비는 점점 줄어든다. 이거 진짜 장기적으로는 주가 오를 구석이 많아 보이네요. 네, 장기적 체질 개선과 단기 실적 변동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 싹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FG의 핵심 비즈니스인 연금 판매 그리고 수수료 기반 모델로의 전환은 완벽하게 척척 진행 중입니다. 이건 팩트죠? 네, 사업의 뼈대는 아주 훌륭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자산의 20%를 차지하는 대체 투자의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하락했고 일드 커브 평탄화로 인한 마진 압박 때문에 월가의 의심을 크게 사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0.67배라는 극단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투자자로서 깊게 고민해 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FG는 과연 시장의 과도한 오해를 받고 있는 숨겨진 진주, 그러니까 완벽한 저평가 가치주일까요? 아니면 대체 투자의 변동성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한 만년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가치 함정일까요? 연금 시장의 거대한 메가 트렌드, 그리고 단기 실적 변동성, 이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만의 투자 관점을 세워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FNG Annuities and Life Inc. FG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를 해서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